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하기. 소의사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다이어트.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원을 훌쩍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요즘은 이 비만이 반려동물들에게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자료긴 하지만요. 반려견의 54%, 반려묘의 59%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반려견 500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0% 이상이 과체중 비만이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과체중은 뭐고 비만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네, 이 정상 체중의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초과된 걸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30% 이상 초과되면 비만이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아까 수치 자체가 절반을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비만은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습니다. 비만한 동물은 관절염,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신장 질환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심지어 암 발생 확률도 올라갑니다. 사람한테서도 사실 요즘 그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물한테도 암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도한 비만인 반려동물은 수명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가 감소합니다. 잠깐만요. 이 동물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2년 6개월이면은 이거 사람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기간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동물에게 1년을 사람으로 치면 6년 정도로 계산하니까요. 이 정도면은 사람으로 치면 한 10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비만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라서 우리가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1. 반려동물 비만 추정 방법. 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비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동물이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니 뭐 매번 체중을 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려 열의 9분이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불공정한 게요. 사람은 살찌면 막 살쪘다고 밉다고 그러지만 동물들은 살찌면 더 귀엽거든요. 동글동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보호자분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과도한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통통하고 귀여워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동물이 간식을 쪼르는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점이에요. 네, 그 눈빛을 보면 절대 거부하지 못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반려인들이 내 반려동물이 과연 과체중인지 비만인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체중계 위에 그냥 수시로 올라가면 되지만 왠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동물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만 비만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BCS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BCS. 네, 바디 컨디션 스코어인데요. 이게 뭐 1부터 5단계까지 있는 수치도 있고요. 1부터 9단계까지로도 나누는데 숫자가 낮아질수록 마른 거,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비만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눌 때는 이제 3단계가 정상 체중, 9단계로 나눌 때는 5단계가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BCS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왜 BMI 지수처럼 키와 체중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수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 BCS 수치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건가요?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만져봄으로써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갈비뼈 지난 다음에 허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S라인.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이 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갈비뼈를 따라서.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고요? 원래 배는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고 일자로 가거나 혹시 뒤로 가면서 배가 처진다. 이러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순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비뼈를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갈비뼈가 어느 정도 잘 만져져야 됩니다. 만약에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 않는다던가
아예 안 만져진다고 하면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동물들은 털빨이라고 해가지고 또 털이 많은 동물일수록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만져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쵸. 동물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반려동물 다이어트 방법.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운동 플러스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시죠. 네. 제일 첫 번째로는 활동량 늘리기. 운동이요?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일 추천되는 다이어트 운동 방법은 네. 반려견의 경우에는 역시 주인과 함께하는 산책이에요. 아, 이제 주인도 운동을 하고 반려견도 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산책하시면서 보호자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원헬스 개념이거든요. 네, 요즘에 뜨고 있는 개념이 있죠. 네. 원헬스. 사람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원헬스인데요. 네. 산책을 하면서 양쪽에 사람과 동물의 건강이 둘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원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운동하고 식단 조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식단 조절이 남은 거죠. 네, 식단 조절 방법 쉽지 않은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해진 시간과 정확한 식사량을 측정하여 급여하기입니다. 아, 이거는 뭐 저희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기는 합니다만 네. 그냥 저기 밥그릇에 놔두고 지가 알아서 네. 먹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셨다면 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양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사람도 뭐 일일 대사량, 뭐 기초 대사량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똑같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셔갖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오늘 하루에 이만큼의 열량을 줘야 된다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의 양만 정해진 시간에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이 욕심에 한 번에 확 빼버리고 싶어가지고 네. 예, 조금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고 한데 그렇죠. 반려동물의 경우는 어떤 그런 정해진 법칙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도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도 올 수 있고요. 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공식. 네, 공식이 있습니다. 목표 체중량이 있고요. 원래 체중량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에 원래 체중량의 0.5%씩만 감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kg 반려견이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50g씩만 줄여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 반려인의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요. 좋아요. 네. 50g씩 줄여나가는 거 좋은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내가 사료를 얼만큼씩 줘야지 이 일주일에 50g씩 줄여나갈 수 네. 있을까? 이거는 사실 좀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다니시는 동물병원 원장님, 수의사분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현재 상태의 BCS 계산하시고요. 목표 체중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기간을 정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급여해야 되는지 같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네. 세 번째로요. 네. 불필요한 간식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아유, 간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네. 내가 우리 아이를 좀 진정시키거나 네. 내가 뭔가 부탁을 해야 될 때 간식 줘야 된다고요. 네. 하지만 다이어트 기간에는 간식은 금물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좀 단호해져야 되겠네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드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급여하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 먹는 음식은 금지입니다. 근데 이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람이 먹는 음식은 금지시키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 할 때라면 더더욱 이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정말 반려동물의 눈빛에 약해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사람에게도 비만은 큰 문제지만 듣고 보니까 반려동물한테도 이 비만은요, 정말 반려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반려동물의 수명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펫로스라고 그러죠. 그 상실감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요즘 상당히 많으신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